오늘은 시장조사론 12강 연관석 분석으로서 그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변수일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변수들 간의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여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인 경우에는 상관 분석으로 연관성 정도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십시오. 변수의 척도가 서열 척도일 경우에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을 하고, 등간 비율 척도일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변수 간 연관성 정도를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일반 상관 분석과 편상관 분석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관 분석의 정의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기법 중의 하나로 변수 간의 선형관계, 라인, 직선이라는 말입니다. 직선형 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공분산 분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분산이 척도 크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변수를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변수값을 사용하여 공분산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분산의 의미는 두 변수 간의 공통된 분포를 나타내는 분산을 일반 분산과 구분하여 공분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공분산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라는 거고요. 공분산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변수값을 동시에 갖는 관측치의 변수에 대한 평균과의 편차를 구한 다음 이들을 서로 곱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분산 분석이나 그쪽에서 또 나옵니다. 공분산 개념을 그때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 정도와 방향을 수학적인 수치로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지수로서 표준화된 공분산이다라는 거고, 상관계수의 특징을 보면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R로 표시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 한 변수 혹은 두 변수 값에 일정하게 0이 아닌 상수를 더하거나 양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상관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의 상수를 한 변수에 곱하거나 나누면 상관계수의 부호만 바뀐다라는 거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의 크기, 마이너스 값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절대값을 씌우면 그 선형 관계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치 분포에 따른 상관계수 첫 번째 그래프 보면 그 우상향 쪽으로 돼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값으로서 기울기에 따라 상관관계의 부호와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이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 그래프처럼 우하향의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선이 아니고 그냥 산만하게 그냥 퍼져 있는 겁니다. 산만하게 퍼져 있는 거. 그림과 같이 선형이 아닌 모양의 분포를 가진 경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관계수의 평가, 연구의 성격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상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경제 현상 등을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고, 설문 등을 이용하여 얻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종류에 따라 상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상이하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음의 상관 계수가 나올 수 있죠. 그 절대값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2 이하는 거의 없고 0.2에서 0.4는 낮은 상관관계, 0.4에서 0.6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6에서 0.8은 높은 상관관계, 0.8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0.4에서 0.6 사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 분석해보면. 상관관계에서 이제 그 상관계수 도출 및 유의성 검정 사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고등학교 학생 10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자료이다.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여 키와 몸무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고 그 유의성을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무슨 척도입니까? 잰 게, 측정한 게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 그거와 관련된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관계수를 도출하는데 밑에 R은 하고 공식이 나와 있죠. 이런 공식으로 해서 상관계수 0.91,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X와 관련된 합계는 682.1, Y와 관련된 거는 1902.1. 그래서 양 X, Y 관련해선 1036.1이 나와 있죠. 요거를 대입해서 0.91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0.91이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죠. 그죠? 0.8 이상이면 매우 높은 관계를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0.05 유의 수준에서 검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가설은 키와 몸무게 간에는 선형 관계가 있다. 연구가설은 성형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설을 하는 거고,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관계든 음의 관계든 양의 관계든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무가설은 키와 몸무게 간의 관계는 선형 관계가 없다. 키와 몸무게의 상관계수는 0이 된다라는 거고, 유의수준은 0.05라고 그랬죠. 그리고 항상 이것을 검증할 때는 자유도를 알아야 되는데 총 데이터 수는 10개고 그리고 키와 몸무게 2개죠. 그러니까 빼기 2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값은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데, 그래서 t값이 6.193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 8에 관련된 검정 통계량은 2.306이 됩니다. 2.306. 근데 t값은 6.193이죠. 그러니까 임계치보다 훨씬 위에 있죠. 바깥쪽에. 그러니까 영구가설을 채택을 한다. 키와 몸무게의 상경계수 값인 0.91은 5% 유의 수준에서 검정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는 이 공식 있죠. 다 못 외우죠.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야 문제를 달랜 거예요. 그걸 외워서 네가 풀어라 그러면은 문제 잘못된 겁니다. 통계 공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되면 이런 공식은 제시를 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 대상이 되는 개별 구성원이나 객체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이나 관점에 대해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순위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서열 척도로 검증된 측정된 것은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측치 i에 대하여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값의 순위를 나타내는 변수 x와 y값의 차이를 d는 x 빼기 y라고 하면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라는 것을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명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도덕성을 평가하여 수지로 나타낸 자료이다. 후보에 대한 선호 서열과 도덕성을 평가한 순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10개, 서열 선호하고 도덕성 선호, 그 서열 차이를 서열 선호에서 도덕성 서열을 데이터별로 다 차감을 했죠. 그래서 1, -3, 1, -1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제곱은 1, 9, 1, 1, 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총 36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공식에서 대입하면 0.782가 되고 이 0.782가 서열 상관계수 값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에 대한 선호 순위와 도덕성에 대한 평가 서열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0.8 이상은 매우 높은 인데고 0.6 이상은 높은 상관계수죠. 그러니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에 기출면제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8명의 선수에 대한 심사위원의 서열 척도를 평가하신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 상관계수,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죠. 이거에 의해서 아까처럼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도는 몇이냐? 자유도는 10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10입니다. 다이어는 여기서는 자유도는 10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도와 그 임계치를 구해서 검정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강의를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설정하시오. 귀무가설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관이 없다. 영구가설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켄달의 타우 상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되는 2개의 순위 자료가 서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각각의 자료에 속한 서로 다른 순위들, 순서상의 크기를 비교해서 구한 부호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켄달 타우의 상관계수 구하는 요 수식이 옆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에 대한 개최 가능성과 스포츠 외교력을 평가한 자료 순위이다. 후보지 개최 가능성과 스포츠 외교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켄달 타우의 상관 계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여기 쭉 되어 있으니까 개최 가능성과 스포츠 외교력이 점수가 부여되어 있죠. 각 지역별로. 그러면은 순위차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한 다음에 켄달 타우는 전체는 6개인데 4 빼기 2 플러스가 4고 마이너스가 2니까 4 빼기 2는 0.333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하는 건데 이걸 한번 알아두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편상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에서 제3의 변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편상관계수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다 라는 거고, 제3의 통제 변수를 제시할 때 두 변수 x, y 간 편상관계수는 z가 x와 y에 미치는 선형 효과를 제거시킨 후 남은 잔차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의 비교 이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혈압과 봉급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나이가 혈압과 봉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혈압과 봉급 간의 순수한 편상관관계를 구해 비교 설명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은 한번 보십시오. 혈압이 봉급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0.6이라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이라는 것을 변수라는 것을 넣고 혈압과 나이는 0.8이라는 상관관계가 있고 나이와 봉급은 0.7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혈압과 봉급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0.1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실질적으로 나이에 의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혈압과 봉급은 그 사이에 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능력도 조사 분석가의 탁월한 능력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편상관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의 정의,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변수들 간의 범주를 교차시켜 얻은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관측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교차표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상호 독립성이나 관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교차 분석 절차를 보면 명목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빈도 교차표를 작성한다. 분류 기준이 되는 두 변수로 수준을 구분하고 각 수준에 의해 지정되는 셀에 해당되는 관측치 수를 조사한다 라는 거고, 각 셀의 빈도를 찾아 빈도 교차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행 빈도합, 열 빈도합 이런 거를 다 구하고 총 빈도합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 독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 가설은 행변수와 열변수는 서로 연관이 있다 라고 설정하고, 분류기준이 되는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연관돼 있으니까. 귀미가설은 행변수는 열변수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다. 분류기준이 되는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귀미가설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빈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래서 각 셀의 기대 빈도수를 도출한다. 셀의 기대 빈도수는 총 빈도합분의 행빈도합 곱하기 열 빈도합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대 빈도수를 빈도표를 작성한다 라는 거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대 빈도분의 실제 빈도 빼기 기대 빈도, 이 값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을 산정을 하고 가설 검정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은 행위수 빼기 1 곱하기 열의수 빼기 1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값과 유의수준 간의 유의선에 따라 결정된 임계치를 비교하여 가설 설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 5단계에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에 따라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L 이동통신 업체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별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88명의 휴대폰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 지역과 통신 서비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교차 분석을 위해 분석해 보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거주 지역과 사용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사 해가지고 리스트가 쫙 이렇게 해서 288개가 있어요. 288개를 했더니 빈도 교차표가 옆에 작성이 돼 있죠. 옆에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옆에 자료를 보고서 빈도 교차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빈도 교차표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기대 빈도 교차표를 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 작성하는 방법은 총 빈도분의 행 빈도합 곱하기 열 빈도합, 이렇게 하면 옆에 하나의 샘플 계산된 게 26.03이니까 26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제곱 교차표를 구하여 검정 통계량 카이스퀘어 값을 산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카이스퀘어 값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27.22이 되게 되었습니다.
27.22. 그래서 유의 수준은 0.05 수준에서 임계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자유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행 빼기 1, 10 빼기 1 하니까 6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은 이 자유도에서 0.05 유의 수준은 12.6이 됩니다. 12.6이 임계치인데 카이스퀘어 값은 27.22이죠. 임계치보다 훨씬 밖에 있죠. 그러니까 두 변수는 독립적이라는 기무가설은 기각한다. 거주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이함이 5% 유의 수준에서 검증됐다. 상이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교차 빈도 분석표를 위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 2021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걸 뭐 특별한 그것보다도 빈도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 능력만 있으면 이거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카이제곱 분포표 다 제시하고 자유도 행열이니까 여기는 행과 열이 딱 각 3개니까 3 빼기 1, 3 빼기 1은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자유도는 4네요. 4. 9.49보다 임계치 밖에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20년도 기출면제 문제 6번에는 교차 분석 절차를 설명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절차를 설명하는 건 아까 그 빈도 교차표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에도 이 견자 부탁표를 나타내고서 교차 분석표를 나타내고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기출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교차 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출문제 이것도 교차 분석표를 설명하고 카이 자승 검증을 통해 통계량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두 수치를 설명하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교차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죠. 그러니까 꼭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12강 강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을 수고하셨습니다. 1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